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난한 집안의 딸이기도 하며 가정에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한때 위안부라 불리던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직업소개서에서 통해 기지촌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미성년이었습니다.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18살 소녀는 60을 넘겨서야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거기서 도망가도 파출소에서 다시 포주한테 데려다줘요.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건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지촌 여성 122명은 자신들을 버린 나라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8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했다며 기지촌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미군 기지촌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했고 여성들을 위법하게 격리 수용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침묵을 깬 이들은 이제 생애 마지막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기지촌을 통제했던 또 다른 권력,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한마디라도 증언을 할 수 있으면, 발언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올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이 지나 정부가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예,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어쨌든 인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거 인정해 줬으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두레방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그래도 지금은 이런 데 살게 되고 두레방이 고맙게 생각하죠. 바란 건 그저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마저도 낙인과 편견 속에 멀어졌습니다. 곁에 남은 건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뿐입니다. 이게 최고 독한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드셨어요? 이거 먹은 지 한 15년, 20년 다 돼가나? 고통스러운 기억은 독한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랑 관계 안 했으면서도 찍으면은 무조건 우리 잡혀가야 되고 창살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놨었어요. 아, 그럼 거기 갇히신 적도 있으세요? 아, 그럼요. 수없이 많죠. 미군 위안부 117명은 지난해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생 억눌러온 기억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상한 주사를 맞지 않았냐. 그 페니실린을 말하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딸을 낳고 싶었는데 애 둘이 그냥 떨어지고 나팔관이 두 개가 다 녹았어요. 애기 다시는 못 낳았어요. 제가 군산 아메리칸 타운에서 동료 살해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체를 부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국적을 가진 여성을 부대로 데리고 가냐 하니까 그를 살해한 피의자가 공군이기 때문에 부대로 데려가야 된대요.
사실 1차 소송 처음 시작할 때도 당사자들이랑 단체들이 원했던 거는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 묻는 소송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대한민국을 먼저 규명하고 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국가배상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입에 있는 휴지를 빼서 다 엮고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한 80대 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보다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의 성매매는 기지촌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 영내, 심지어 한미 합동 군사훈련지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담요 한 장씩 주면서 어디 산속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후라시 불이 번쩍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군이 나와서 그 산속에 팀 스프릿들이 왔으면 그게 미군 부대에서 정보가 새어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훈련이라는 장소를 갈 수가 있었을까? 미군이 한국 공무원과 함께 매달 한두 차례 위안부를 모아놓고 성병 예방 등을 교육했다고도 기억했습니다. 애국 교육을 하면 평택 군수도 나오고 보건소장도 나오고 영어 강사도 나오고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은 애국자다. 여러분이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국자고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아파트도 지어주고 장례를 보장해 줄 테니까. 심지어 미군이 위안부의 명단과 사진을 직접 관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성들 사진을 한 장 부착해서 영어로 타이핑을 해서 A홀에서 B홀로 옮겨간다는 것도 부대 의무과로 가져와라. 사진을 붙여서. 외교 사료관에 남아있는 미군 문서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합니다. 1973년 춘천의 한 미군 부대 문건에 따르면 미군은 군인이 성병 증상을 보이면 헌병사령관 사무실로 보내 접촉자의 사진을 책에서 찾게 했습니다. 미리북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한 책을 그렇게 불렀던 거고요. 미군이 감염자로 지목한 여성들은 병원이 아니라 성병관리소로 보내졌습니다. A라는 미군이 병이 걸리면은 R이랑 O에 비슷한 B양을 찍고 브라볼에 비슷한 사람을 찍고 또 다른 홀의 여자를 찍고 이래가지고 3명이고 4명이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다. 의사의 검진 없이 여성들은 강제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쇠창살이 달린 시설에 7일간 갇혔습니다. 그 주사를 맞고 나면 하체가 마비가 오고 입안에서 더운 기가 나오고 어지럽고 도저히 활동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되고. 남성인 미군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여성만을 격리 수용했던 성병관리소는 미군의 구상으로 설치됐습니다. 1963년 미 제1군단은 성병관리를 위해 위안부가 밀집한 주둔지 인근, 구체적으로 동두천과 파주에 시범진료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동두천에 시설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옮겼습니다. 1965년부터 전국에 세워진 성병관리소는 40여 곳. 경기도에서만 한 해 여성 5만여 명이 불법 구금됐습니다. 여성만을 격리 치료한 미국 방식의 성병 통제.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된 정책이었습니다. 인권 유린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항생제 개발로 인해서 격리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성병관리소가 문을 닫은 1953년부터 12년이 흐른 후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성차별과 더불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정책이었던 거죠. 미군의 책임을 묻는 2차 소송은 이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한미 정부의 대응입니다. 주한미군 민사법에 따라 미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판결에 따른 배상도 나눠지게 됩니다. 아직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 피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는 거라서 미군이 직접 답변도 하고 우리나라 뭐 외교부나 이 소송을 관장하는 데서 공문도 보내서 답변을 듣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될지 그게 좀 제일 고민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은 1차 소송에는 8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소송에 나선 위안부 122명 가운데 24명은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소송이라고 다 생각은 했거든요. 존재와 존엄성과 인생의 의미를 평가받는 그런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증거가 되는 역사적 현장은 사라질 위기입니다. 미군 기지 옆 오래된 단층 건물, 옛 성병 진료소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일주일에 2번씩 성병 검진을 받던 그런 보건소 자리거든요. 척박한 땅에서 움튼 민들레처럼 두레방은 국가폭력의 현장을 치유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생활지원에서 국가상대 소송까지 40년간 여성 인권운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난해 건물 임대 계약 연장을 중단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철거 계획이나 이런 거는 따로 세운 건 없는데요. 굉장히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될 건데 자꾸 지우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만 하고 그런데 있었던 일이 덮는다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저희 옛 두레방 건물, 옛 성병 보건소도 보존이 되고 그곳이 진짜로 기지촌을 알리고 또 우리 여성들, 언니들 지금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분들의 그런 아픔도 알리고 이런 공간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기지촌 여성을 강제 수용했던 성병관리소는 이제 동두천에만 남았습니다. 홍천 씨는 이게 아픈 거예요. 근데 아파서. 다른 데는 다 아니 아파서. 따라가 자꾸 해보려 그래. 당사자보다 아프냐고. 여기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기 위해 굴착기가 동원되자 보존과 철거를 두고 시민들이 충돌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 개발을 위해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습 철거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대치는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시고 하는 것만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우리가 대화 교체를 마무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지만 결국은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 침해 역사를 기억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철거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성평등 가족부의 주관으로 관련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는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알리는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곳이 얼마나 평화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었죠. 지금은 저기서 어떤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요.
사라지는 역사를 기록하는 노력도 순탄치 않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지촌 여성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그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서 배제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기지촌 여성의 삶이 어떤 개인의 삶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제도적인 그런 어떤 통제와 관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어떤 국가 폭력의 문제들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4,200여 건. 이 중 1,000여 건을 디지털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끊기면서 10건만 공개된 채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단년도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그 자료들을 보기도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 지원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2020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없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인 2023년에야 실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도 대상자 92명 중 24명만이 매달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거 누구 받나? 아무도 안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급여가 삭감돼 신청을 포기한 겁니다.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들은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조사,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들의 국가폭력을 기록하는, 기억하는 이 기념사업, 이들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12년 전부터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냉전과 분단,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됐습니다. 미군 상대의 성매매는 일본이나 오키나와나 필리핀에서 많은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미군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주둔지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규명했지만 이렇게 소송이 제기돼서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한국 민주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목소리를 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가 단순한 성매매 피해라는 걸로 끝일 게 아니고 인신매매, 강간, 감금, 폭력, 경제적 착취가 인권 침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반복되지 않게끔